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임신 초반 그리고 중반 후반기에 따라서 칼로리 섭취를 권장하는 게 혹시 달라지나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사 신아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임신성 당뇨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신 연령이 올라가고 또 비만 임신부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2007년에 4% 정도이던 것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서 15%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임신 당뇨병의 식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신 당뇨병과 일반 당뇨병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신 당뇨병은 임신 전에는 당뇨가 없다가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서 당뇨병이 처음 발생했거나 발견된 경우를 임신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신 전에도 당뇨병이 있던 분이 임신을 한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당뇨병은 적절히 치료를 하지 못하면 고혈압도 생기고 거대아를 출산하는 그런 위험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철저한 혈당 조절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목표 혈당치를 얼마로 생각하시나요? 네. 일반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식전 혈당이 80에서 130, 식후 혈당을 180 미만으로 이제 목표 혈당을 잡고 있는데요. 임신 당뇨병은 조금 더 엄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 당뇨병의 경우에는 공복 혈당을 95 미만, 식후 1시간 후 혈당을 140 미만,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12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이제 목표 혈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사요법과 운동으로 이 목표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인슐린 치료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임신 때 필요한 칼로리를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임신 초반 그리고 중반 후반기에 따라서 칼로리 섭취를 권장하는 게 혹시 달라지나요? 우선 임신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일반 임신부에 비해서 좀 덜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임신부와 권장 열량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일반 임신부와 마찬가지로 임신 주수, 시기에 따라서는 칼로리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임신 초반기에는 추가 열량 섭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받게 되는 중반기 이후에는 한 300칼로리 정도, 후반기에는 450칼로리 정도 추가 섭취할 것을 권고를 하는데요. 쌍둥이 임신을 하신 경우도 많아서 이런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중반기 이후 500칼로리 정도 추가 섭취하실 걸 권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임신 주수뿐만이 아니라 임신 전에 체중이 비만했는지 혹은 정상이었는지 활동량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내원하는 병원에서 반드시 나에게 맞는 하루 칼로리 섭취량에 대해서 영양교육을 받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임신 때는 열량, 칼로리 섭취를 좀 평소보다는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아마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이제 또 혈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바른 식사요법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식사 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혈당을 가장 빨리 많이 올리는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이런 탄수화물의 종류와 섭취량을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양사 협회를 포함한 여러 지침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총 열량의 35에서 50% 이내로 조절해서 드시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당 형태인 이런 뭐 아이스크림이나 달달한 음료, 이렇게 임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단 음식이 당기다 보니까 섭취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서 단순당 위주의 식단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잡곡밥과 같은 이런 섬유소가 많은 복합당질 형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일반 당뇨 환자와 좀 다르게 점심이나 저녁보다 아침에 혈당이 좀 높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으로 인한 뭐 이런 태반 호르몬 분비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아침 혈당을 올라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 양을 30에서 45g 정도 이하로 섭취하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탄수화물 양을 30에서 45g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군이 바로 곡류군이라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밥 3분의 1공기 안에는 탄수화물이 23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량으로는 식빵이나 모닝빵으로는 이제 한 장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래커 같은 경우에는 5개 정도가 밥 3분의 1공기랑 동일한 탄수화물 23g이 들어가 있어서 아침 식사에 밥을 드신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밥 양은 반 공기에서 3분의 2공기가 넘지 않도록 드시는 게 좋겠고요. 빵으로 식사를 하신 경우에는 한 장 반 정도에서 2장 이내로 드시길 이제 권고를 드립니다. 보통 이런 통밀빵이나 호밀빵도 많이 드실 텐데요. 일반 식빵이랑 열량이 낮지 않기 때문에 드시는 양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식사로 밥은 3분의 2공기를 넘지 않게, 식빵은 2장을 넘지 않게 먹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로는 이 열량 섭취가 이제 중반기 이후부터 증가되는 것처럼 태아의 성장이나 뭐 태반과 같은 이런 모체의 조직의 증가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 중반기 이후에는 15g 정도 추가로 드셔야 하고요. 후반기에는 30g 정도 추가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백질도 어느 정도 드셔야 되는지를 식품 모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식품군으로는 어육류군과 우유군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모형을 통해서 양을 좀 살펴보면은 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g 정도의 단백질이 8g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동량으로는 계란 한 알 정도, 한 55g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모 정도 해서 한 80g, 생선은 한 토막으로 해서 한 50g 정도의 동일한 8g 정도의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 따라서 열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단백질은 한 8g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반기 이후부터는 매 끼니 1교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백질을 2에서 3교환 정도의 양을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먹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탄수화물은 좀 줄이고 단백질이나 이런 건 충분히 섭취하고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임신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 여성들이 굉장히 충격에 쌓이게 되고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혹시 생기게 될까요? 칼로리를 많이 줄이고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게 되면 탄수화물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케톤은 태반을 통해 가지고 태아에 전달되게 되어서 태아의 신경계통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서 케톤 발생은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줄이거나 칼로리 섭취를 많이 줄일 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른 저녁을 먹고 긴 공복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침 식사도 뭐 거르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케톤이 형성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톤이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루에 임신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1700칼로리에서 1800칼로리 이하로 식사하시지 않도록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700칼로리를 만약에 식사를 밥으로 했을 때 한 끼니를 기준으로 제가 상차림을 한번 차려봤는데요. 밥은 한 3분의 2공기 정도의
그다음에 단백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2에서 3교환 정도가 필요하고요. 채소 반찬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낮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보이시는 이 2접시보다 더 넉넉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적당량의 과일 한두 교환과 우유 같은 경우는 200에서 400cc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생각보다 꽤 영양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700칼로리를 해야 되고 취침 전 간식도 또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여자분들이 그렇게 식사를 1700칼로리까지 잘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낮 시간에도 간식 섭취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식사와 식사 중간에 먹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 간격이 대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간격이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이제 간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한 2-3시간 있다가 간식 섭취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취침 전 간식과 유사하긴 한데요. 보통 권장하는 일반적인 간식으로는 단백질이 포함된 이런 삶은 계란이나 찐 계란이라든지 혹은 치즈, 우유나 유제품, 그리고 적당량의 과일 정도를 추천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에 임신 당뇨 카페나 임신부들 사이에서 많이 드시는 간식이 좀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통밀 크래커와 통밀 도넛입니다. 제가 열량이랑 탄수화물을 좀 비교해보니까 한 봉지 기준으로 는 중량도 비슷하고 열량이나 탄수화물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류가 아무래도 도넛이 크래커보다는 한 4배 정도 많다 보니까 간식으로 활용할 때는 크래커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고, 도넛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봉지 정도에 적당하게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크래커 종류들도 있는데요. 통밀 크래커가 중량으로는 한 38g 정도이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23g 정도가 한 봉지이거든요. 칼로리 면에서나 탄수화물 면은 거의 비슷한데 통밀로 만든 크래커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고 중량 대비했을 때 동일한 열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드실 수 있다는 이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을 드신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영양정보 표시를 한번 확인을 하셔서 비교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커피는 어떤가요? 커피를 마시면 안 되나요? 당류가 포함되어 있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권장하지 않고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카페인 300mg 미만은 이제 허용 범위라고 되어져 있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한 잔당 15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서 하루에 한 2잔 미만으로는 드시는 게 이제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 커피를 그래서 줄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커피 향이 나는 이제 보리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해 보실 수도 있고 디카페인 커피를 이제 이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임신을 하게 되면 사실 또 걱정하는 게 외식입니다. 임신 당뇨병 환자에서는 또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외식을 하게 되면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가능하면 이런 단백질이나 채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메뉴들을 권장을 드려서 비빔밥이라든지 샤브샤브나 보쌈, 그리고 지방이 좀 적은 이런 안심 스테이크 같은 거와 야채를 곁들여서 먹는 이런 양식류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순서에 따라서도 채소와 같이 섬유소가 많은 걸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식후 공복감을 줄이면서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당 덜 오르게 하는 외식 수칙이라는 주제의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신 당뇨병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 원칙, 그리고 간식, 외식,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임신성 당뇨에서 출산을 하고 나면 여성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임신 당뇨병 이제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당뇨병이 없어집니다. 출산 이후에는 임신 중에 했던 혈당 측정이나 인슐린 치료 등 모두 중단이 가능합니다. 향후에 이형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산 12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당뇨병이 현재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만 후에는 아마 이제 수유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 보면 섭취량이 또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희가 권고하는 사항으로는 약 3개월 이내에 임신 전 체중으로 회복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만 이후에도 적절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건강한 식생활과 지속적인 식사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임신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임신성 당뇨에서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균형 있는 식사가 충분히 되는 것도 태아의 적절한 성장, 건강한 분만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식사요법, 혈당 관리 이걸 통해서 건강한 아이가 출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